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인터뷰 나왔다가요. 오늘 인터뷰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한번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오늘의 인터뷰는 강남 엄마들의 투자법이라는 내용에서 일본 부동산을 콕 찍어서 인터뷰 요청이 왔던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강남 엄마들의 투자는요, 사실 투자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자녀, 그리고 교육, 그리고 증여까지 몰려 있거든요. 이 중에서 저는 한번 오늘 증여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강남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교육 그리고 증여까지 고려한 투자를 어떤 것을 진행하느냐라는 측면이었는데요. 이제 제가 주목한 것은 사실 그쪽이었는데 오히려 오늘의 인터뷰는 그런 내용을 담기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내용을 한번 이 유튜브에서 한번 공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즉 강남 엄마들이 자녀를 일본으로 유학 또는 취직 보내면서 해외 재산의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에 사는 부모가 일본에 사는 자녀에게 증여를 해줄 때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화면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은 제가 제 카페에도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일본 투자 완전 정복이라는 제 카페에 정보글인데요. 한국에 사는 부모가 일본에 사는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고 한다. 국외 재산에 대한 증여세 개념을 한번 정리해보자라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한 풀어쓰는 포스팅은 아직입니다. 그 내용도 함께 올려볼게요. 일단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이 개념을 먼저 정의하고 가야 돼요. 즉, 증여, 재산을 주고자 하는 증여자는요, 거주자입니다. 즉, 한국에 사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증여를 받는 사람은 수증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수증자는 비거주자입니다. 즉, 한국의 비거주, 일본에 살고 있는 자녀, 대표적으로 자녀가 되고 손주가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수증자의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증여자가 수증자한테 주는 재산이 무엇이냐? 그것이 국외 재산이라는 거죠. 국내 재산은 해당하지 않고요. 국외, 즉 일본에 있는 재산이 되겠죠. 일본에 있는 재산을 주고자 했을 때 증여세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래 보시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이제 좀 쉽게 풀어 쓴 건데요. 사실 이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더 쉽게 풀어 쓰려고 합니다. 그 쉽게 풀어 쓰려고 하는 내용이 지금 유튜브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고서 제가 또 자료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을 위에 적어놨습니다. 1번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거주자인 증여자가 그 국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두 번째,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만큼을 증여세 부담이 늘지 않으면서 추가적으로 증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게 한국말을 읽는데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럴 수 있거든요. 좀 자세히 볼게요. 일단은 비거주자가 즉 일본에 사는 자녀가 한국에 사는 부모로부터 일본 재산을 증여받을 때요. 원래는요.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요. 증여를 받는 사람, 수증자예요. 그런데 이게 국외 재산이잖아요. 이런 세금의 추적이 어려울 수도 있고 회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사람한테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세 납부 대상은 일단 맞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누가? 증여하는 사람이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냐 싶겠지만 사실 증여세를 누가 내느냐는 꽤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녀가요 증여를 받으면 그 증여세를 자녀가 내야 되거든요. 근데 자녀가 그럴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좀 금액이 커지다 보면. 그러면 그 증여세를 다시 부모가 줘야 되거든요. 그럼 또 증여. 증여에 증여. 그럼 그 증여세 또 증여. 아무튼 그래서 증여세 부담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국외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의무자가 증여자가 되다 보니까 즉 부모가 국외 재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자의 증여세까지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는 증여세만큼의 그 정도는 추가적으로 증여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한 게 어느 정도 약간의 이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가 간 세율 차익을 이용한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서 2015년 1월 증여하는 분부터는 수증자와 증여자가 특수관계인 경우 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됐어도 일단 한국에서 과세를 하고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다시 한번 한국어를 읽지만 한국어인지 뭔지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인데요. 즉 이거는요. 수증자랑 증여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 이게 대표적이죠. 자녀, 부모의 경우에는 손주, 조부모의 경우 친척관계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즉 일본에서도 너 증여? 너 일본에 사는데 뭐 재산 받았어? 그럼 너 증여세 내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일본에서도 내가 증여세 냈는데 한국에서 증여해준 부모도 지금 증여세를 낸단 말이에요. 이중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조세협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냈던 세금을 공제해주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이중과세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도 내고 이건 아니고요. 한쪽에 세금만 낼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었다는 게 사실 보니까 2015년부터니까요. 최근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이중과세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증여세를 안 내는 경우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요. 첫 번째,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 이건 아까 전 우리의 정의에서는 벗어난 얘기죠. 우리는 한국에 사는 부모가 일본에 있는 자녀한테 증여를 하겠다는 거였으니까 다른 얘기지만, 만약에 내가 다 같이 일본을 건너갔어. 다 같이 한국의 비거주자가 됐어. 그럼 당연히 한국에서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수증자와 특수관계가 없을 때, 이건 힘들죠.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 조부모가 손주한테 주고, 이건 무조건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사실상 증여세는 모두 납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번 보겠습니다. 수증자가 한국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공제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받을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인의 경우 5천만 원까지,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 10년에 2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해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걸 받을 수 없다고 적혀 있는데요. 그런데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증여자가 증여세 의무인이 되면서 5천만 원 공제를 받았던 판례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위아래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봐야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수증자가 한국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더라도 재차 증여로 과세되지 않은. 요건 아까 1번의 얘기죠.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원래 납부해야 돼가지고 증여자한테 그 증여세를 또 받으면 그게 또 다시 재차 증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자녀가 아닌 직계 비속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선출세액의 30%를 가산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8번, 거주자인 증여자와 외국인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각각 한국은행 앞 신고를 해야 합니다. 9번, 증여재산의 가액은 해당 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국외 일본 재산을 증여를 할 때 그 재산의 가격은 어떻게 되냐? 라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여기 빨간색 글씨, 증여일 전후 6개월간의 또는 감정가액 또는 보상가액 같은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가 산정이 좀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거나 또는 일본에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조금 케바케라는 거죠. 어떤 증여 재산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기준을 두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 10번은 원화 환산은 외국한 거래법에 따른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서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엔화가 저렴하니까 그래야겠죠. 이제 이 내용이 적혀 있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은요, 제 35조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상증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증여세 납부 의무에 대해서 규정한 또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같이 카페에 올려놓았습니다. 제 카페에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으실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한국에 있는 부모가 일본에 있는 자녀에게 재산, 국외 재산, 일본의 재산을 증여할 때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만 이것은 제가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해서 모아둔 결과이지만 이것이 절대 세무 판단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증여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전문 세무사와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